진월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노원역 환승통로에서 15년 만에 마주친 두 사람. 한때는 부부였지만 지금은 남남이 된 이들 사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전파사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15년 동안 아빠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던 딸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뭐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반찬 가게를 하는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딸. 15년 전 어떤 사건이 이 가족을 갈라놓았을까요? 세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비 오는 밤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꺼졌던 라디오가 다시 켜지고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무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57살이고요. 노원에서 작은 전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라디오나 텔레비전, 작은 가전제품들을 고치는 일을 하죠. 요즘은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일이 제 평생 업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15년 전부터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때는 행복했던 가족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노원역 환승통로는 퇴근 시간의 발걸음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가는 소리, 지하철이 들어오는 안내방송, 휴대폰 벨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죠. 그 속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무지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어깨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목을 돌리는 방식, 휴대폰을 잡는 왼손의 각도까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죠. 진월이었어요. 무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말을 걸어야 할까요?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결국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진월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월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동시에 스쳤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가 나타났어요. 오랜만이네요, 무진 씨. 둘은 플랫폼 끝 안전문 쪽으로 비켜섰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이요.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전파사 아직 하세요? 진월이 먼저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죠. 응. 간판은 작아졌고 수리는 더 느려졌어. 무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예전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는 말하지 못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세봄이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에는 아직 너무 아팠어요.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월은 먼저 전동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둘은 서로에게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어요. 인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이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몸짓이었죠. 열차가 떠난 자리에는 오래된 라디오의 노이즈 같은 정적만 남았어요. 그날 밤 무진은 가게 문을 닫으면서 오래된 진공관 라디오를 켰어요. 바늘이 주파수 사이를 헤맸어요. 어디에도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 소리들이 흘러나왔죠. 마치 15년 전 그 겨울의 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15년 전 그 차가운 겨울이었어요. 단지 한 동에서 불이 났어요. 전기난로 때문이라고 관리소에서 발표했죠. 불길은 금세 꺼졌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요. 하지만 소문은 불길보다 더 빨리, 더 오래 퍼져나갔어요. 전파사가 대충 수리해서 그런 거래. 라디오 아저씨가 뭔가 잘못 고쳤나 봐. 근거 없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빨리 퍼지는 건 바로 이런 말들이었죠. 사람들은 진실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쉽게 믿었어요. 관리소 총무과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체인 가전점 영업 담당은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오래된 전파사가 사라지면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니까요. 그 무렵부터 무진의 가게에는 손님이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수리를 맡기기를 꺼려했거든요. 신용불량자가 됐고 집도 가게도 철거 고지를 받았어요. 비톡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죠. 그 시절 초등학생이던 세봄은 학교 앞에서 어른들의 험한 말을 들어야 했어요. 라디오 아저씨가 불낸 거래. 그 집 딸이지? 불쌍하네. 아이의 작은 세상이 그 말 한 줄로 어둡게 변했어요. 세봄은 집에 와서도 말이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에는 자주 울었죠. 무진은 사과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사과가 아닌 변명들 뿐이었어요. 조사 중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곧 밝혀질 거예요. 이런 말들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죠. 진월은 아이를 안고 버텼어요. 새벽에 반찬을 만들고 저녁에 배달을 다니며 겨우 살아갔어요. 하지만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무진은 라디오를 껐어요. 소리를 끄면 부끄러움도 잠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리를 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15년이 흐른 지금 노원역에서의 짧은 재회는 잠자고 있던 기억들을 깨웠어요. 며칠 뒤 진월은 반찬을 싣고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 무진 전파사 간판을 봤어요. 오래된 주황색 페인트가 발에 있었어요. 유리문 안쪽에는 고장난 리모컨과 끊어진 전원선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진월은 잠깐 망설이다가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무진은 작업대에서 주변기기 커넥터를 납땜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장갑도 끼지 않고 있었어요.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더 많아져 있었죠. 지나가다 들렀어요. 밥은 먹고 일하세요? 무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월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먹었어. 거짓말이에요. 진월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작은 도시락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계란말이와 시금치 무침이 들어있었죠. 무진은 도구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식탁도 아닌 작업대에서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식사를 마치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드디어 무진이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난 제대로 싸우지 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너를 가짜로 만들면 진짜인 사람이 더 크게 말해야 했는데. 진월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안해. 무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세봄이었어요. 담임 준비물을 사러 인근 문구점에 갔다가 전파사 안에 두 사람을 본 거예요. 세봄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먼저 굳은 표정이 올랐어요. 엄마, 여기서 뭐해요? 지나가다 들렀어. 진월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세봄의 시선이 무진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 그때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조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무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 말을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시장에서, 버스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세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끝이에요? 1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무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손등의 화상 자국이 더 빨갛게 보였어요. 세봄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엄마 가요. 문이 닫혔어요. 라디오는 켜져 있었지만 다이얼은 어디에도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노이즈만 가득한 소리가 흘러나왔죠. 진월과 무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세봄의 차가운 말들이 가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세봄이가 많이 컸네. 진월이 조용히 말했어요. 응.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들었어. 맞아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때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세봄이도 어른이니까. 하지만 진월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딸이 아직도 그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무진이 말했어요. 네. 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월은 도시락 그릇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응. 고마워. 도시락. 아니에요. 가끔 또 들를게요. 진월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돌아봤어요. 무진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는 우리 모두 어려웠어요. 문이 닫히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무진은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봤어요. 여러 주파수를 지나쳤지만 깨끗한 소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15년 전부터 계속 맞지 않는 채로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무진은 라디오를 끄지 않았어요. 노이즈가 섞인 소리라도 완전한 침묵보다는 나았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맞는 주파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월도 집에 돌아가서 세봄과 마주 앉았어요. 세봄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왜 거기 갔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그냥 지나갈 리 없어요. 세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세봄아,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이해해줘. 사람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전 이해 못하겠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한 일을 엄마는 잊었어요? 진월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잊지 않았지만 용서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에게는 아직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전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세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진월은 혼자 거실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이 다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노이즈가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무지는 끄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다시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진월도 집에서 작은 라디오를 켰어요. 우연히 같은 주파수를 맞췄을까요? 두 라디오에서 같은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옛날에 함께 들었던 노래였어요. 그 순간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보자고. 라디오의 소리가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노이즈가 많았지만 분명히 음악이 들렸어요. 희망이 들렸어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세 사람은 서로를 피했어요. 같은 노원에 살지만 다른 시간을 골랐죠. 무지는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았어요. 진월은 오전에 장을 보고
점심에 손님을 받고 저녁에 포장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세봄은 학교에서 6교시까지 수업하고 돌봄 교실까지 챙겼어요. 세 사람 모두 바쁠수록 생각을 밀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네는 작았어요. 피하려고 해도 자꾸 마주치게 되어 있었죠. 비 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 입구의 천막이 바람에 뒤집혔어요. 진월이 혼자서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반대편을 잡아줬어요. 무진이었어요. 둘은 말없이 천막을 제자리에 고정했어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는 모습이 어색했죠. 고마워요. 진월이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무진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서 갔어요.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월의 반찬가게 환풍기가 갑자기 멈췄어요. 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시간 되면 봐주세요. 값은 제대로 낼게요. 다음 날 아침 무진은 새 펜모터를 들고 나타났어요. 말없이 환풍기를 분해했어요. 먼지와 기름때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테스터기로 전압을 확인했습니다. 일은 15분이면 끝났어요. 얼마예요? 계좌로 보내지 말고 김치찌개로 줘요. 무진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김치찌개 말고 부대찌개로 줄게요. 그건 좀 짠데요. 조절하죠. 이런 작은 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넘어갔어요. 돈 대신 찌개, 수리 대신 환풍기 청소. 거래 같았지만 사실은 생활의 연결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노원 중앙공원에서 우연히 같은 시간에 나타난 둘은 벤치에 앉았어요. 서로 말을 고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먼저 무진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되풀이하면 말이 얇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얇아지지 않게 시간을 붙이자. 진월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떻게요? 천천히요. 급하게 끝내지 말고 천천히 걷는 사이부터 하자. 둘은 서로의 휴대폰에 일요일 오후 4시 알람을 맞췄어요. 이름 없는 약속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시간에 만나서 30분을 걷기로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30분은 40분이 되고 1시간이 되었어요. 걷는 동안 얘기하는 주제는 크지 않았어요. 인덕원 쪽 사거리 신호가 너무 짧아요. 시장 폐점 시간이 너무 빨라. 휴대폰 충전선은 왜 자꾸 끊어질까요? TV는 왜 예전처럼 고장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까? 작은 얘기 사이사이에 큰 대화도 문득 끼어들었어요. 그때 내가 관리소를 더 흔들어야 했는데 무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세봄이가 다칠까봐. 그래서 도망처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죠. 진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둘 다 무서웠던 시절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라도 천천히. 그날 이후 둘은 서로의 속도를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규칙은 3가지였어요. 연락을 강요하지 않기, 갑작스러운 사과 금지, 서운함을 바로 말하기. 간단했지만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한편 세봄은 엄마의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웃음이 늘어난 걸 눈치챘거든요. 엄마, 요즘 손님이 많아서 그래요? 손님도 많고 환풍기도 잘 돌아가. 진월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세봄은 바로 전파사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묻는 대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무리하지 않는지, 밤마다 기침을 하지 않는지요. 학교에서 세봄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전등을 끄고 1분간 조용히 있기.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자기 호흡을 들었어요. 어느 날 아이 하나가 궁금해했어요. 선생님,
왜 불을 꺼요? 세봄이 부드럽게 답했어요. 가끔 꺼야 들리는 소리가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하는 말이니까 따라했어요. 일요일 공원 걷기가 2달째 계속되었어요. 둘은 점점 편해졌어요. 말도 자연스러워졌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라디오 수리하는데 부품이 없어서 고생했어. 어떤 부품이요? 트랜지스터인데 요즘은 구하기 어려워.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컴퓨터를 배워야 하는데. 진월이 웃었어요. 저도 요즘 포스기 쓰는 법 배우고 있어요. 세봄이가 가르쳐줘요. 세봄이가 참 똑똑하지. 네, 제 자랑이에요. 무진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딸 자랑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진월이 그걸 눈치채고 말했어요. 세봄이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요?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시장이 물에 잠길 뻔했어요. 진월의 가게도 위험했죠. 무진이 달려와서 물을 퍼내는 걸 도와줬어요. 고마워요.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당연한 일이에요. 둘은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물을 퍼냈어요. 옷도 더러워지고 신발도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이 끝나고 진월이 말했어요. 집에 가서 씻고 와요. 저녁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감기 걸려요. 무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집에 가서 씻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월이 만든 된장찌개가 따뜻했어요. 김치도 적당히 익어서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무진이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도와줄게요. 둘이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무진이 그릇을 닦고 진월이 헹궜어요. 물소리와 함께 작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릇 많이 깨뜨리지 않아요? 가끔요. 손이 거칠어져서 핸드크림 발라요. 남자가 그런 걸 발라도 돼요? 당연하죠.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써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좋았어요. 특별하지 않지만 일상적이고 편안했어요.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봄은 여전히 아빠와 직접 대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가 요즘 컴퓨터 배우신다고 해. 왜요? 부품 주문하려고. 그러시구나. 세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진월은 이런 작은 변화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일요일 공원 걷기는 계속되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었어요. 둘의 대화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요? 그럭저럭이요.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무진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큰 고장이 아니면 고칠 수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기는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기능 절반도 못 써요. 둘은 웃었어요.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어느 날 무진이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세봄이 생일이 언제죠? 다음 달이에요. 선물 같은 거 해도 될까요? 진월이 잠깐 고민했어요. 직접 주는 건 아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엄마를 통해서라도 생각해 볼게요. 무진은 아쉬웠지만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세봄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무진은 고민 끝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라디오였어요. 요즘 나오는 최신형이 아니라 예쁘게 복원한 빈티지 라디오였습니다. 진월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거 세봄이 줄 수 있을까요? 예쁘네요. 직접 고치신 거예요? 네. 새 부품으로 바꾸고 색칠도 다시 했어요. 세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진월은 선물을 받아서 세봄에게 전해줬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이래. 세봄은 라디오를 보더니 말없이 자기 방으로 가져갔어요. 거절하지도 고맙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진월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받기는 받았으니까요. 며칠 뒤 세봄이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라디오 어떻게 켜요? 뒤에 스위치 있어. 세봄은 라디오를 켜봤어요. 깨끗한 소리가 나왔어요. 무진이 정성을 들여서 고친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세봄은 라디오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진월은 다음 주 일요일에 무진에게 말했어요. 세봄이가 라디오 켜고 들어요. 정말요? 네. 매일 밤 켜놓고 자요. 무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딸이 선물을 받아줬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혹시 고장나면 말해주세요. 고쳐드릴게요. 알겠어요. 둘은 계속 걸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천천히 가고 있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진월은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언젠가는 세 사람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할 거라고요. 무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자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세봄이도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장맛비가 단지 전체에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번개가 멀리서 연달아 터졌어요. 하늘이 찢어질 것처럼 소리가 크게 울렸죠. 오후 8시 12분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복도등이 꺼졌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단지 방송도 조용해졌어요. 모든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빗소리만 크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손전등을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도 났죠. 관리소에서는 단지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 전원이 죽어 있었어요. 배터리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1층 현관 자동문도 닫힌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 끝에서 낡은 리어카가 나타났어요. 리어카 위에는 진공관 라디오 세대, 12V 배터리 4개, 휴대용 발전기 1대, 코일 마이크, 엉킨 케이블들이 실려 있었어요. 리어카를 밀고 오는 사람은 무진이었어요. 뒤에는 진월이 우비를 입고 젖은 멀티탭과 비닐 커버를 들고 따라왔어요. 관리소 어디예요? 경비가 손전등으로 비춰주었어요. 여기요. 근데 지금 방송이 안 돼서. 대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할게요. 무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무진은 로비 전원암 옆 공용 콘센트에 발전기를 연결했어요. 발전기가 윙하는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라디오 스피커를 경로당과 1층 상가 기둥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었습니다. 진월은 비닐로 전기 부품들을 감싸면서 무진을 도왔어요. 둘의 움직임이 척척 맞아떨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팀 같았죠. 코일 마이크를 라디오에 연결했어요. 주파수를 맞추고 마이크의 잡음을 줄이는 레벨을 찾았어요. 테스트, 테스트. 스피커에서 낡은 음색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사라졌던 단지 방송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는 임시 방송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분들, 비상벨 누르지 마시고
문을 발로 차지 마세요. 무진의 목소리가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119 신고는 단지 통합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3동 2호 라이트 깜빡이는 집, 인슐린 주사 필요하시면 손전등 흔드세요. 경로당에 위급약 보관함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1층으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계단은 오른쪽으로 줄 서서 가세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손전등을 흔들어 주세요. 무진이 현장을 지휘하고 진월이 배터리 전압을 체크했어요. 교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줬죠. 11.8V 떨어졌어요. 교체해요. 알겠어. 두 사람의 대화가 짧고 정확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것처럼 호흡이 맞았어요. 30분 후 첫 번째 엘리베이터 구조가 완료되었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무진은 박수를 받지 않았어요. 바로 분전반으로 향했습니다. 역전류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누전 차단기가 연쇄로 떨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배선의 피복이 벗겨진 곳을 찾았어요. 테스터기로 측정해 봤어요. 수치가 비정상이었습니다. 이건 난로 때문이 아니야. 무진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럼 뭐예요? 진월이 물었어요. 지하 분전함 배선이 엉망이야. 절연 불량이에요. 이번 비에 누수가 들어왔어. 무진은 관리소에 요청했어요. 분전함 커버 열어주세요. 총무과장이 말렸어요. 지금 열면 책임이. 무진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켰어요. 그럼 기록하자고요. 열든지 증거로 남기든지. 총무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비닐 장갑을 끼고 커버를 열었어요. 안쪽은 녹이 슬어 있었고 도체가 드러난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무진은 절연 테이프와 임시 집게선으로 위험 구간을 회피해서 연결했습니다. 전압이 안정되었어요. 비상 조명이 일부 살아났어요. 임시 방송입니다. 엘리베이터 구조 전 세대 완료했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따뜻한 차 드시고 기다리세요. 무진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정기 복구는 1시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 위험은 차단했습니다. 밤 10시 전력이 완전히 복구되었어요. 단지 전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라디오 스피커가 하나씩 꺼졌어요.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다시 켜진 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라디오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다음 날 오전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에서 임시 브리핑이 열렸어요. 총무과장이 마지못해 마이크를 들었어요. 어제 정전은 외부 낙매와 내부 설비의 경미한 문제가 겹쳐서 그때 주민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경미하다고요? 저희 아버지 협심증 있으세요. 엘리베이터에 40분이나 계셨어요. 또 다른 주민이 말했어요. 어제 그 아저씨, 라디오 아저씨 아니에요? 전파사? 사람들의 시선이 무진에게 쏠렸어요. 무진이 짧게 말했어요. 사람부터 살리고 지난 원인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제 원인은 절연 불량과 누수예요. 이건 정기 점검에서 잡았어야 하는 거였어요. 총무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체인점 영업 담당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주민 대표가 요구했어요. 점검 기록을 공개하세요. 특히 15년 전 화재 이후 배선 교체 공사 내용 말이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관리소는 기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록에는 공사업체 변경, 자재 감액, 폐쇄회로 구간 미교체가 적혀 있었어요. 서류 한 구석에는 체인 가전점 입점 제안서가 같은 날짜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렸어요. 소문이 틀렸고 방치가 문제였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관리소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정정 공지를 붙였어요. 과거 화재 원인을 전파사와 연결해서 말한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및 최근 설비 문제의 1차 책임은 관리 주체에게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진월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었어요. 세봄은 그 종이를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읽었어요. 집에 돌아온 세봄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어제 그 방송 멋있었죠? 진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있는 데다가 정확했어. 세봄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영일령을 누르고 아주 오래 멈춘 뒤 나머지 번호를 눌러 전화했어요. 아빠, 잠깐의 침묵이 흘렸어요. 응.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요. 어제 모두 살게 해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저는 올해 화만 냈어요. 무진은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세봄이 덧붙였어요. 다음 주에 제 결혼식 초대장 받으러 와요. 엄마랑 같이.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15년 만에 딸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였어요. 정말 가도 될까? 당연하죠. 아빠니까. 세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어젯밤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고마워, 세봄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늦었지만. 아빠. 전화를 끊고 무진은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진월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요. 며칠 뒤 무진과 진월이 함께 결혼식 초대장을 받으러 갔어요. 세봄이 직접 건넨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께 늦었지만 함께 해주세요. 무진은 초대장을 받고 또 울었어요. 이번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딸이 다시 아빠라고 불러줬으니까요. 정말 갈 거예요? 세봄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식인데. 진월이 대답했어요. 같이 버질로드 걸어줄 거예요? 세봄이 무진을 보며 물었어요. 내가 그래도 될까? 아빠니까 당연하죠.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1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라디오 정말 잘 고쳐주셨어요. 내가 잘 들어줘서 고마워. 매일 밤 켜놓고 자요. 마음이 편해져요. 세봄의 말에 무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고장나면 언제든지 말해. 바로 고쳐줄게. 네, 아빠. 그 순간 무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딸이 다시 아빠라고 불러주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세 사람의 마음도 그 음악처럼 평화로웠어요. 15년 전 꺼졌던 라디오가 다시 켜진 거였어요. 이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세봄이 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진월이 단정한 한복을 입고 딸의 드레스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우리 딸 참 예뻐. 진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격스러운 마음이 묻어났죠. 세봄은 웃다가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이 꿈만 같았거든요. 대기실 문이 열리고 무진이 들어왔어요. 낯선 신사 양복이 어색했지만 넥타이 매듭은 단단했어요. 세봄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아빠. 응. 무진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같이 걸어줄래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오늘은 아빠니까요.
세봄의 말에 무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버질로드 앞에 하객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피아노 선율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부녀는 천천히 걸었어요. 계단 하나마다 15년의 시간이 한 칸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신랑 앞에 선 세봄의 손을 무진이 건넸어요. 손끝이 잠깐 떨렸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부아버님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무진의 귀에는 라디오의 작은 신호음 같은 소리만 들렸어요. 지금 좋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주민들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어제 그 방송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전파사 계속 해주세요. 관리소 총무과장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지난 일 정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진이 짧게 답했어요. 점검을 꾸준히 해주세요. 소문이 아니라 기록으로요. 체인점 영업 담당은 두 손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입점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진월과 무진은 나란히 앉아 막국수를 먹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겨웠어요. 세봄이 테이블로 왔어요. 엄마, 아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고맙지. 진월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 사실 오래 무서웠어요. 엄마가 또 아플까봐, 아빠가 또 사라질까봐. 근데 어제 보니까 아빠는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타나는 사람이더라고요. 무진은 웃다가 울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는 꺼지지 않는 사람이 될게. 세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무진과 진월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며칠 뒤 비가 다시 왔어요. 전파사 안에서 주전자가 팔팔 끓고 있었어요. 진월이 김치전을 뒤집고 무진은 고장난 라디오에서 노이즈를 잡고 있었어요. 비는 유리문에 점을 찍듯 내렸습니다. 우리, 무진이 먼저 말했어요. 응? 다시 결혼 같은 말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큰일 같아. 맞아요. 준비하는 동안 숨이 차겠어요. 진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동반자요. 아침에 문 열 때 서로 안부 묻고 저녁에 문 닫을 때 서로 가게 불 꺼주는 사이. 아프면 약국같이 가고 힘들면 공원 30분 더 걷는 사이. 무진의 제안에 진월이 웃었어요. 찬성이에요. 대신 규칙 하나만 더 추가해요. 뭔데요? 아주 작은 일도 말하자요. 멀티탭이 젖었는지 김치가 짠지. 좋아요. 둘은 빈 종이에 짧은 합의를 적었어요. 첫 번째, 천천히. 두 번째, 사라지지 않기. 세 번째, 작은 일 말하기. 서명은 없었어요. 도장은 더더욱 없었어요. 대신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 낮은 볼륨으로 음악을 켰어요.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는 순간 두 사람의 호흡도 같이 정돈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왔어요. 하지만 이제 이 가게 안에는 따뜻한 소리가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세봄이 신혼집에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비 와서 전 생각났어요. 너무 바삭했거든요. 내일 학교 방송실 마이크도 점검해 볼게요. 아빠한테 케이블 빌려달라고 전해주세요. 진월이 답했어요. 그래. 내일 저녁엔 두부조림 줄게. 케이블은 아빠가 챙겨줄 거야. 문자 뒤에 웃는 이모지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모지는 가벼웠지만 그 뒤에 붙은 안심은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무진과 진월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어요. 아침에는 서로 가게 문을 열면서 인사했어요. 점심에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는 사람이 상대방 가게도 확인해 줬습니다. 어느 날 무진이 감기에 걸렸어요. 진월이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약 먹었어요? 응, 먹었어.
진월이 무진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이 많이 났어요. 병원 가야겠어요. 내일 가지 뭐. 지금 가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무진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진월의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돌아왔어요. 진월이 밤늦게까지 간병해줬어요.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려? 동반자니까 당연하죠. 그 말에 무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또 다른 날에는 진월이 손목을 다쳤어요. 칼에 베인 상처였어요. 무진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아파요? 좀요. 병원 가야겠어요. 무진이 진월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갔어요. 꿰매는 동안 무진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진월이 아픔을 참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쌓여가면서 둘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무진과 진월은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올해가 다 갔네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이 더 많았어요. 무진이 진월을 바라봤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함께 걸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진월이 미소를 지었어요. 세봄이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거 좋아할 거예요. 어제도 전화해서 아빠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요? 네. 라디오도 잘 나온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무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날 저녁 세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아빠랑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다행이에요. 보기 좋아요. 세봄아, 너는 괜찮니? 네. 저도 신혼생활 재밌어요. 그런데 가끔 엄마 아빠 생각나요. 언제든지 오렴. 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빠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진월이 무진에게 말했어요. 세봄이가 이번 주말에 온대요. 정말요? 네. 안부도 전해달래요. 무진이 기뻐했어요. 딸이 자주 연락하고 만나러 온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주말에 세봄이 신랑과 함께 왔어요.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아빠, 요즘 일은 어때요? 응, 그럭저럭이야. 손님들이 많이 와. 다행이에요. 신혼생활은 어떠니? 좋아요. 신랑이 잘해줘요. 세봄의 신랑이 말했어요. 장인어른, 전파사 일 배우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요즘 수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무진이 기뻐했어요. 그럼 시간 날 때 와. 천천히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그날 밤 무진은 행복했어요. 딸도 사위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봄이 다시 왔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무진과 진월은 벚꽃길을 걸으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럴 줄 몰랐어요. 천천히 해서 다행이었어요. 맞아요. 급하게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둘은 벤치에 앉아서 벚꽃을 바라봤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예뻐요. 응. 내년에도 같이 보자. 좋아요. 그때 진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세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임신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정말요? 무진과 진월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축하해요. 진월이 무진에게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네. 할아버지라니. 실감이 안 나. 저도요. 할머니라니. 둘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다시 모였어요. 세봄이 임신 소식을 직접 전해줬어요. 정말 축하해, 세봄아. 무진이 딸을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아빠와 딸의 포옹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내가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진월도 딸을 안아줬어요. 우리 손자 예쁘게 낳아. 할머니도 잘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그날 밤 무진과 진월은 오래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손자한테는 좋은 추억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못해준 것들 다 해주고 싶어요. 둘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손자와 함께 할 일들을 상상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에 비가 창턱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누구도 전원을 끄지 않았어요. 라디오는 삶은 다시 켜진 채로 밤을 건넜어요. 무진과 진월의 사랑도 다시 켜진 채로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15년 전 꺼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켜진 거였어요. 가족의 사랑, 서로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긴 거였어요. 라디오가 다시 켜지던 밤의 이야기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무진과 문진월, 그리고 한세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때로는 오해와 소문이 한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지만 시간과 진심이 있다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죠. 무엇보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며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라디오가 다시 켜지듯이 꺼졌던 사랑도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켤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